자, 영수증 발행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좀 곤란한 업종들은요, 영수증만 발행하면 돼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은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소매업자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그러나 여기 목욕이나 미용,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용역은 제외합니다. 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는 부가세 내야 됩니다.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근데 여객 운송업은 그냥 뭐 KTX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거,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해서 들어가는 거, 놀이동산, 극장, 그 다음에 의료보건용역, 응급환자 이송용역은 세금에서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목간여입은 여기 목간여입, 택시, 노점상, 무인판매 업종은 절대 세금에서 발급 못합니다.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세금에서 절대 발행 못함, 그렇게 적어놔요. 이 목간여입하고 노점상, 무인판매 이런 업종은 세금에서 발행 절대 못해. 아니,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먹고 자판기 두들겨 패면서 야, 세금에서 빨리 내놔. 그러면 그거 자판기가 세금에서 여러분한테 발급해 주겠어? 못하지. 노점상한테 야, 노점상에서 오뎅 하나 사 먹고 세금에서 발급해 줘요. 그럼 그 아줌마가 뭐야? 성질 낼 거 아니야? 이 뭔 소리야 이게? 그러고 그래서 이건 절대 발행 못합니다. 절대 발행 못해요. 그런데 소매업자, 이제 그 소매업자 있잖아요. 뭐 마트인데 그 회사가 그 마트에서 단체로 직원들 주려고 뭐 물건을 샀어. 먹는 걸 사가지 갔어. 그러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목간여입이나 요 노점상 무인판매 업종 이거는 절대 발급 못하지만 자, 이 일반 영수증 발행한 업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에요. 소매업, 음식, 숙박, 세무사, 변호사, 그 다음에 택시, 동물진료,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수강비, 성형수술 업종은 영수증을 발행한다. 신용 직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항공권, 고지서 등. 자, 이런 데는 다 영수증이에요. 세금에서 발행 안 합니다. 이런 데 가서 세금에서 발행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욕먹어요. 발행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한 건당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려고 그러는데 물건을 한 10만원어치 이상 샀어. 15만원어치 샀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는 다 발행해주죠. 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발행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뭐 미용실도 다 발행해줘. 근데 10만원 이상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줘.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신고해버리면요, 그 사람 그 15만원에 20%인 3만원을 가산세로 물어야 돼요. 그럼 찍히는 거야, 세무서한테. 아, 요놈 이거 탈세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원래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돼. 그 밑에도 10만원이 안 돼도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다 발급을 받잖아요. 그죠? 저는 어디 가더라도 현금 영수증 꼭 발급받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회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도 하잖아. 그럼 그런 거 모든 거 세금계산서로 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도 환급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챙기세요. 그 신용카드는 그 사람 1년 총수입의 25% 이상을 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되는 금액 중에 전통시장은 40%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해주니까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는 빚이니까.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 뭐냐면 공급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공급은 실제 공급은 아니고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야. 세금에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뭐냐면 자가 공급이 있어요. 자, 이 자가 공급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세 사업으로 전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구점을 하나 하고 있다. 근데 가구점에서 책상을 사왔어. 책상 의자를. 그러면 책상 의자 사다가 그걸 팔아서 부가세를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학원도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어. 학원을. 그러면 그 책상 의자를 학원에다 갖다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공급한 거야. 거기다가 또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자기 회사의 책상 의자로 쓸 수도 있다고. 자기 회사에. 그러니까 원래 책상 의자 가구점에는 그 책상 사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 가구점의 책상 의자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구입한 거 쓰는 거고, 면세 사업 하는 데다가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구입한 그런 것을 자기가 쓰는 거야. 여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구입한 자동차를 생산했거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해가지고 자기 회사 회장님이 타고 다녀. 그러면 뭐야 그거는? 자가 공급이잖아. 자가 공급. 그 다음에 주유소 사장님이 기름 어디 가서 넣을까요? 주유소 사장님은 기름은 자기 주유소에서 넣겠죠? 물론 저기 주유소가 아닌 자기 주유소하고 멀리 떨어지면 돈 내고 내겠지만 자기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가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건을 팔질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게 없어. 그럼 세무서에서는 세금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손해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너한테 팔았으니까 거기에 시가의 10%인 부가세를 납부해. 그러고 딱 이게 간주 공급을 공급으로 잡아갖고 세금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 이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자기 차에다 기름을 넣으면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뭐 세금 안 냈다 그러면 탈세가 된다고. 거기 시가, 기름 실제로 넣는 거에 시가의 10%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예외는 뭐 주사업장 뭐 이거 단위사업자는 이건 발행 안 하는데, 이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이거는 그냥 그 대리점끼리 이렇게 대리점끼리 물건 주고받는 거야. 그럴 때는 원가로 발행해요. 원가로. 직매장 반출은 원가. 여기 직매장은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그래서 자가 공급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고, 개인적 공급은 자, 이건 사장님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거야. 회사에서 팔아야 될 자동차를 회사에서 팔지를 않고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럼 개인적으로 공급한 거잖아. 아니면 임원이 타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개인적 공급도 거기에 10% 부가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원래 물건을 사왔으면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하나, 에어컨이 하이마트에서 에어컨 팔잖아? 그 에어컨을 갖다가 저기 거래처한테 선물로 줘버렸어. 증여를 해버렸어. 그럼 뭐 돈을 못 받으니까 부가세 낼 게 없잖아? 그럼 국가가 손해니까, 야, 너가 그 증여했으니까 거기 10% 세금 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급은 실제로 돈 받고 물건 파는 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10%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폐업 시 매입세 공제받은 잔존재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잔뜩 사다 놨어. 그리고 물건 사올 때 냈던 부가세를 공제받았어요. 근데 폐업을 딱 해버렸어. 그럼 물건 하나도 못 팔잖아. 못 파니까 국가에다 낼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네 폐업했잖아. 지금 창고에 있는 거 시중에 팔면은 그 받을 수 있는 돈 시가의 10% 부가세 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냐면 사용 소비된 때, 증여할 때. 이거는 폐업 시에요. 요거 외우세요.
폐업 시 매입세 공제받은 거는 폐업할 때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들 모두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요. 빨간 색깔 제가 칼라로 인쇄하라는 얘기가 아까 목간여입하고 자계사폐 한번 해보세요. 자계사폐 이렇게 외우세요. 자계사폐는 간주공급이다. 실제로 물건 파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부가세 10% 내야 돼요. 그런데 간주공급으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재료 및 기술개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물건 사왔던 거를 요걸로 사용하거나, 뭐 수선이나 사후 무료 서비스로 소비하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삼성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폰 저도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AS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고장 내드렸냐면 저는 이 전자제품 있으면 다 뜯어봐요. 무조건. 제 습성이 좀 그래. 궁금해가지고 다 뜯어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 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딱딱 눌렀더니 세상에 이거 누른 데가 이 소리 들어가는 데야. 그게 고장 나갖고 부속을 2개나 갈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 서비스로 그 부품을 사올 때 그 사람들 부가세 주고 사온단 말이야. 그거로 소비를 했거나 불량품 교환하거나 진열용으로 반출하거나 이런 거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실비 변상, 복리후생, 작업보, 작업모, 작업화, 창립기념일, 생일, 경조사, 면절 선물로 옛날에요. 그 삼성이나 그 LG 이런 데서는요. 그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선물로 주었어요. 혼수용품으로 줬다고. 그 다음에 직장체육회 이런 거를 위해서 1인당령 10만원 이하의 재화의 지급. 그러니까 경조사 선물로 주더라도 10만원 이하는 이 세금 안 냅니다. 그러나 10만원 넘어가면 부가세 10% 내야 돼요. 변본품이나 광고물 제작, 특별 재난 기부 물품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갖다가 막 몇억 원어치를 갖다가 이번에 그 수해 입은 데다 갖다 기부했어. 근데 거기 부가세 10% 내라 그래봐. 그러면 누가 기부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가세 안 냅니다. 자계사폐 외우세요. 간주 공급.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가 있는데, 자, 납세지는 세금을 어디서 내느냐? 그 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 업무 총괄 장소, 뭐 이런 거 다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요거야, 요거. 자, 부동산 임대업. 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황금순 씨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황금순 씨가 임대를 했어. 임대를 하면 그 황금순 씨가 임대를 해서 월세 받잖아요. 그럼 월세 받은 거에 10% 부가세 받거든요. 황금순 씨가. 그 받은 거를 세무서 황금순 씨 사시는 그곳 주소지 세무서에 낼까요? 아니면 그 빌딩 서울 강남에 있다 그러면 강남 세무서에 내야 될까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소득세는 황금순 씨가 사시는 주소지 세무서에 내지만 그 빌딩의 부가가치세 받은 거는 그 빌딩 소재지, 즉 등기부상 소재지에다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다른 분들 이해 가시죠? 조영숙님하고 김복신님, 윤지연님, 김혜린님, 박상미님, 김도현님, 오하늘님 얼굴이 안 보이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는 채팅창에다 네네네 이렇게 써주면 좋죠. 뭐 무인자동 판매기 여러분들 자판기 있어요. 네, 자판기 여러분들 자판기는 그 자판기 놓인 게 여러분들 그 버스 터미널에 자판기가 놓였어. 그럼 거기가 사업장이냐? 아니에요. 그 업무 총괄하는 사람, 그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가 납세지예요. 거기 그 사무소 있는 그 세무서에다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주소지나 거소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이 사람 잠시 거처하고 있는 곳. 자, 이런 게 납세지는 요 두 가지를 잘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회사가 있는 곳에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 담보 제공, 포괄적 사업량도, 조세의 물납, 공경매로 재화의 양도, 하치장 반출. 이런 거는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넘기면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닌 걸로 봐요. 공매, 경매. 공매는 세금 안 내갖고 공매되는 거. 경매는 채권 압류해서 경매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이거 좀 뺏기는데 이걸 어떻게 부가세를 저기 해요. 용역의 공급, 건설업, 숙박, 이런 것 전부 다 서비스업입니다. 특히 여기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재를 부담하고 건설을 해도요, 그거 무조건 서비스업이에요. 건설업은 무조건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다른 업종 있잖아요. 다른 업종. 다른 업종이 만약에 자재를 일부 자기가 부담한다. 그래 물건을 만들어 판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건 다 용역의 공급.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도 용역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교육받는 거니까 부가세가 없죠. 이런 거.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서비스를 어떻게 수입해. 부수재와 또 용역은 주된 재와 용역에 따라 과세 면세. 아까 이건 설명한 거예요. 책 뒤에, 컴퓨터 책 뒤에 CD 붙어 있으면 원래 CD는 과세인데 이 책은 면세니까, 이 책이 주니까, 책이 면세니까 그 CD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거나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중요한 겁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용역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건 용역 공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하늘 씨가 친구네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요. 일을 해줬는데 그는 그냥 무상으로 해준 거야. 그러면 그거 오하늘 씨가 사업하는데 그 무상으로 공급해준 거 그거 부가세 내야 되겠어요? 아니죠. 용역 서비스 무상 공급은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임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공급한 거,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영숙 씨가 저기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영숙 씨의 형제한테 야 이건 네가 공짜로 써. 그렇게 했어요. 공짜로 했어. 특수관계 있는 거는 뭐냐면 가족관계 또는 회사의 뭐 주주라든가 임원이라든가 특수관계 있는 사람에게 공짜로 그냥 줬어요. 그러면 조영숙 님이 이제 공짜로 줬는데 형제한테 공짜로 줬는데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못 받잖아. 그 원래 임대하면 10% 부가세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야 이건 특수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 부가세 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조영숙 님이 그거를 공짜로 쓰라고 해도 부가세는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 임대를 할 때는 이거는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그 밖에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확정된 때, 소비된 때. 아니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사면 그때 물건이 팔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저기 부가세 마트에서 여러분한테 받아갖고 세무서에 낸다 이 소리예요. 장기 할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 될 때는 대가의 각분받기라는데 이거 별표하세요. 이거 별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재무회계에서 회계 앞에서 배운 재무회계에서는요 장기 단기 관계없이 무조건 물건 팔을 때 매출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매출로 무조건 만약에 3년 장기로 팔았고 6개월 이상 하여튼 6개월 이상 장기로 팔았는데 그걸 다 매출로 잡으면 그 매출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부가세 10%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금 부담이 굉장히 셀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장기 할판매나 6개월 이상
이게 돈을 나눠서 받을 때는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로 그때 부가세 10%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건 장기로 팔았을 때 무조건 10% 부가세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는 요새 캐피탈에서 돈 받으니까 그냥 그건 한꺼번에 하지만 그 외에 뭐 중간 지급 조건부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부가세 6개월 이상, 왜냐면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내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내니까 6개월이면 2번 내야 될 걸 한꺼번에 낸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세법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재무회계는 물건 팔았을 때 다 매출로 잡는다. 세법하고 약간 달라요.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조건이 성취될 때, 기한부 판매, 기한이 경과돼요. 이건 뭐야, 이거? 반환, 물건 마음에 안 들면 반품시켜. 뭐, 근데, 딱 3일 내로, 물건 마음에 안 들면 반품시켰는데 3일 지났어.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기한부 판매, 기한이 경과되어 확정이 된 때, 이거 날짜를 딱 잡어. 며칠간 기간을 줘요. 근데 그게 기간이 경과됐어.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는 그 기간을 줄 수도 있고 조건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화의 가공계약,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이거 동그라미 쳐요. 이 가공에 동그라미 치고 인도한 때 요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재화를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넘겨줄 때는요, 가공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로 잡아서 이때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낼 때, 여러분들이 그 커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 빼먹으면 언제 빼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화를 거기서 꺼낼 때, 자판기 관리자가 꺼낼 때 그때 매출을 잡아서 부가세를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중개무역 방식 수출, 국외 반출, 재화의 선적일이요. 선적일 동그라미 치세요. 배에다가 실는 순간 매출로 잡아야 돼요. 위탁 가공의 외국 인도 수출, 재화가 인도된 때, 원양어업은 이건 공급이 확정될 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시는 원가로 발행하는데, 주사업장과 총알납부 사업장과 단위거래 사업장은 이건 발행 안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이건 뭐냐면 외상으로 팔았다가 외상값 띠꼈어. 그러면 부가세까지 다 띠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다가 그 띠끼면 거기 부가세도 못 받았잖아요. 그 부가세 못 받은 걸 갖다 세무서에 내면 억울하잖아. 아니 외상값도 띠꼈는데 부가세까지 내라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자,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간 7월 25일,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된다. 환급은 개인, 법인 모두 다 되는데, 조기 환급은 그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데고, 또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조기 환급을 할 수 있어요.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15일 이내로 환급한다. 매달 신청 가능. 예를 들어 1월에 매입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청하고 분기별 신청도 가능하다. 이 조기 환급은요, 계속 조기 환급은요,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조기 환급은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환급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아까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런 거를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 날짜 기억하세요. 조기 환급은 그 신청,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생하면, 지금 8월 달에 발생하면 9월 25일 날 신청하면 그때로부터 15일이니까 10월 10일 날까지는 환급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15일이 조기 환급이고 30일이 일반 환급이에요. 이거는 확정 신고 기간 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수출하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런 데는 조기 완급을 해줍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 시, 그 다음에 영무 제공이 되거나 재화 시설물의 권리의 사용 시기가 공급 시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이 완료됐거나 그 다음에 그 권리의 사용 시기가 공급 시기다. 그때 이제 부가세를 10%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라 이거예요. 물론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겠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금 미리 받고 이 과세기간 용역 제공 시, 자, 그러니까 간주임대료와 이 간주임대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세로 세를 놓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로 놓게 되면 월세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부가세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해서 거기 10%를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란 말은 임대료야 하고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할 때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대금을 미리 받고 과세기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 시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확정 신고기간,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 소리예요. 완성도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만, 장기 할부, 부동산 임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예요. 요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시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라도 폐업일이에요. 무조건 폐업은 폐업하는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수정세금연서는 세금에서 발행했는데 잘못 발행한 거에 재발급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 환입되어 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금액을 깎아주거나 뭐 예누리 해주거나 이럴 때 마이너스 발행하는 거고,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금액이며 금전 이외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팔고 돈을 받잖아요. 그 받은 돈이 그게 매출액이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는 할부 판매할 때 아무래도 현금 판매하는 것보다 기간을 길게 받으니까 이자가 붙겠죠. 이런 거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매출액입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은 포장비, 하역비, 아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매출액에 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역비, 운송비, 산재보험,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다 매출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매출액에 포함시켜서 더 비싸게 받고 거기에 10% 부가세를 내는 거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애누리나 환입이나 이런 거는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빼야 되겠죠. 당연히 물건 팔았다가 빠꾸대 오거나 그 다음에 애누리 값을 깎아주거나 외상값을 빨리 받아서 깎아주거나 할 때는 여긴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당연히 과세표준에 안 들어가요. 공급받는 자에 도달하기 전에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됐어, 멸실됐어, 그럼 이런 건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이런 건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는 아예 이건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용기대금, 그 다음에 원래는 반환주권부 용기대금 요새 커피숍에서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쓰는 거 이렇게 용기대금으로 보증금 받고 나중에 반납하면은 돈 돌려주잖아요. 그런 거는 매출액이 아니죠. 봉사료,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거는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 대손금 있잖아요. 대손금. 이 대손금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대손금은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여러분들 대손세액 공제라고 외상값을 띠꼈어. 외상값 띠끼면 외상값 속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거든. 외상값도 띠꼈는데 부가세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손금은 매출한 세액, 그러니까 내가 매출한 거에 10% 받는 그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판매 장려금은요, 돈으로 주는 거라 이거는 이 매출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현물로 지급시는 이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돼. 물건으로 줄 때는. 물건 더 주는 경우 있잖아요. 하자보증금. 하자가 뭐예요? 물건에 그 결함이 생길 때 그 보증금. 이런 거는 여기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별도. 여기다 써놓으세요. 별도로 처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세무 2급 가면 요 대손세액 공제인데 굉장히 쉬워. 이거 3점짜리밖에 안 돼. 세무 2급이 따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제가 그 이론 공부를 하라 그랬던 거, 수출하고 외국 통화 등으로 받은 과세표준. 자, 달러로 받았다 이거예요. 공급 시기 전에 계약금으로 외국 통화를 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한 금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하는데 계약금을 일부를 미리 받았어. 받아가지고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야. 이제 그 한국 돈 그 금액이 바로 매출액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뭐 팔을 때 받아도 좋고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는 선적일의 환율, 요 동그라미 치세요. 선적일의 환율. 하여튼 무조건 선적일의 환율로 합니다. 기준 환율은 한국 돈하고 달러고, 재정 환율은 그 밖에 나라하고의 그 평균 환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입 시에는 관세 등 재반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매입으로 한다. 당연히 관세 같은 거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공제 안 해주는 거. 그 세금에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없어. 증빙이 없으면 공제 안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매출할 때는요, 이런 증빙 발행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발행 안 하고 그냥 물건 팔아도 부가세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안 내지, 탈세하지. 보통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자동차의 구입유지, 임차. 이게 뭐냐면요, 그 경차는 공제를 해줍니다. 화물차나 경차는 영업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집에 인터넷 가설하러 오면요, 경차 타고 와요. 다. 뭐 사람들이 경차 타고 오지 그 저기 하진 않아요. KT에 가보면요, 다 경차들이야. 전부 다. 그건 공제받기 위해서 다 경차 사갖고 그 기사들이 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경차나 화물차를 제외한 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뭐 외국차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1000cc 초과되는 건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나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공제 안 해줘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의 정지비, 공사비, 철거비 같은 거. 그러니까 토지는 면세지만, 그러니까 면세도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토지에 와서 포크레인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같이 10%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철거비, 포크레인이 와서 막 철거하잖아. 그럼 거기다 줘야 돼요. 10% 부가세. 근데 그런 거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산세라고 있는데, 요 가산세는 여러분들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로 그냥 적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계가 중요합니다. 요 분계. 자, 상품 매입 시,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상품 차변에 100만원. 그리고 여기 10%를 부가세를 내요. 그럼 부가가치세 대급금.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상품이 들어오고 마트가 세무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신 납부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급금으로 해요. 그리고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110만원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을 매출을 했어. 200만원에 팔았어. 그럼 부가세 10% 받아야 돼. 그러면 20만원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자, 우리가 물건 팔아서 부가세 받으면 우리가 갖는 게 아니야. 이거 세무서에다 내야 돼. 맡아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 월급 줄 때 세금 떼면 예수금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야. 이건 부가가치세 대급금. 내가 낸 거는 대급금, 받은 건 예수금. 그랬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이거 마감한다 그랬죠. 3월 말일날 마감하고 6월 말일날 마감하고 9월 말일날 마감하고 12월 말일날 마감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말이니까 마감해야 되겠죠. 일기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 자, 그러면 전자신고를 하면 여기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홈택스로. 요새 홈택스로 다들 많이들 해요. 그럼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이제 없어져. 퉁치는 거야. 이게 퉁치는 거. 예수금 퉁치고 대급금하고 예수금하고 이렇게 퉁쳐. X분계. 그러니까 예수금이 부채였다가 차변에 오고 대급금이 차변에 자산이었다가 대변에 가서 없어져. 그러면 20만원하고 10만원하고 차이가 10만원을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미지급 세금으로 10만원 해야 되는데 전자신고하는 바람에 10,000원을 세무서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 깎아주는 건 자비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원 단위까지만 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받고 하다 보면요 1원 단위까지 있어요. 1원 단위. 그럼 1원 단위도 요 자비익에 포함시킵니다. 차이 나는 거. 우리는 10원 단위 이상만 세무서에 냅니다. 10원 단위 이상은 세무서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했다가 6월 말일날 마감하면 그 다음 달 7월 25일날 일기 신고 납부 시에 그럼 이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서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이 분계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분계예요. 분계. 자, 분계가 대급금을 하고 예수금을 하고 종료가 되면 이렇게 퉁친다. 그리고 이건 자비익이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 이건 낸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공의 개별 소비세 대상 비영업용 차량 구입 유지 비용 지급 시는 해당 예전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공제되는 건데 개별 소비세 대상은 그 특별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사치품 자동차 1000cc 초과되는 거는 사치품이야. 왜 우리 부가세 공제 안 해줘요? 따지면 사장 보고 야 너도 사장도 경차 타고 다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사장이 경차 타고 다니면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폼 잡으려고 그랜저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거 공제 안 해줘. 그 공제 안 해주니까 그 물건 벤츠 살 때 냈던 부가세를 차값에다 포함시키는 거야. 여기 2000cc 요 cc가 중요합니다. 이거 배기량이에요. 1000cc까지는 부가세 이렇게 대급금으로 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퉁쳐가지고 공제 받는 이거 공제 받는 거잖아. 근데 1001cc만 돼도 공제 못 받아요. 그럼 2000cc니까 당연히 공제 못 받지. 3천만 원에 구입하고 부가세 10%니까 300만 원을 더 냈죠. 그러면 차값에다 가산해요. 차량 운반고 3,300만 원, 대변의 현금 3,300만 원. 차값에다 그냥 키드건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분계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 분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제받지 못하는 거는 여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승용차의 차량 유지비, 기름값 수리비 50만원과 부가세 10%. 그럼 이것도 55만원, 차량 유지비, 현금 55만원 이렇게 가산합니다.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승용차 관련 비용, 회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대상 차량 1000cc 초과 모든 승용차, SUV 차량. 그러나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배달용 오토바이 이런 건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의 택시, 렌터카, 무인경비 차량의 구입 유지 비용은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세액net을 받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과세. 요거는 이제 실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석 한 분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7시 한 5분 전 10분 전까지 꼭 들어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실기하는데 실기 빠지시면 이게 중간에 이게 딱 빵꾸가 나버리면 그 이해하는데 힘들어요. 지금 이론은 여러분들이 읽고 강의 들으면 다 충분히 이해를 쫓아올 수가 있는데 실기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야근시키면요 그냥 도망 나와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잘해주면 되잖아. 일주일에 2번 도망 나오는데 뭐 어때. 과세표준과 매출세. 아니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실력 갖춰서
어? 여러분들 대우 많이 받는 게 좋지. 그것도 회사한테 더 도움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실력 있으면 회사에 더 도움되는 거야. 세금 좀 절약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더 이득이지.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대손금, 금전의 판매장의 하자 보증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죠. 매출에너리나 이런 거는 공제한다. 요거는 이제 실기할 때 할 거니까 됐고요. 여기 공급 시기가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되는 세금연서는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세법이 개정돼 갖고 공급 시기가 지난 1년 이내에 발급되면 공제는 해주지만 가산세는 묻니다.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하여 미리 발급된 세금연서 공급 시기가 6개월 이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 내까지 발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년까지 늘려줬어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미리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 시기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요건 뭐 참고로 하시고, 요거는 실기할 때 하는 거니까 지금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요거 직전 연도 요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요거는 없어진 게 아니로구나. 여기로구나. 요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생에서 발급하는 경우, 전자생에서 발급 전송 시 한 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요거 내년 12월 말까지만 해줘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야. 개인 사업자가 세금연서를 발행을 해야 탈세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탈세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이득이니까 이렇게 개인 사업자는 혜택을 줘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얄짤없어. 법인 사업자는 이런 거 혜택 없어요.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전자생에서 발급하고 전송하면 한 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요.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전자생에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이상, 금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생에서 발급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만 종이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도 1억이 안 넘어가면 발급할 수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 8천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거든. 그리고 8천만원 초과되는 사람,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전자생에서 발급해야 돼. 컴퓨터로 발급해야 돼요. 지연가산세, 납부지연, 세금 늦게 내잖아요. 그럼 하루당 10,000분의 2.2씩 가산세 추가됩니다.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면제가 됩니다. 국세는. 그 다음에 부가세 조기 환급 기간, 이건 아까 설명했고요. 15일, 일반 환급은 30일. 그 다음에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아까 설명했어요. 대손세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런 것도 공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 간주공급 자계사패는요, 부가세 신고서 4번란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실기할 때 해야 되니까. 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해당 과세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익이 났던 손해가 났던 무조건 공급을 했으면, 독립적으로 공급을 계속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됩니다. 내수형 거래는 원칙적으로 10% 단일 세율, 0세율하고 수출하는 거 0의 세율하고 10%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10%야.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사유가 아닌 거, 이런 거는 다 정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이거는 그냥 정정이에요. 그러나 개인이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폐업사유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완전히 폐업하고 이제 먼저 사람 거는 이제 끝난 거고, 새로
새로 이제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법인은 정정사유입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부가가치세법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할 예정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죠. 전에는 3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에요. 50만원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예정 고지된 금액,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좀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신고하러 가면은 사업자가 나 혼자 사업하는데 격리도 없는데 내가 언제 이거 신고하러 가냐고 막 그냥 투덜거리니까, 개인사업자는 그 소규모 사업자들이니까 그냥 고지서로 이렇게 나와서 그냥 내라 그래서 내면 돼.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이 매출이 줄어버리면 세금 적게 내야 되는데 50만원 뭐 40몇만원 내라고 나왔는, 이제 아니 50만원 미만이니까 49만원 얼마 나왔는데 이 이상 뭐 100만원 내라고 나왔어. 근데 30만원 밖에 낼 게 없어. 그러면 신고 납부에 30만원만 내면 되겠죠. 뭐 고지서에 뭐 100만원 내라고 나왔다고 100만원 다 내면 회사 손해잖아. 다음 자리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세금에서 교부분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야. 영세율은 포함됩니다.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출액 부가세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10%면 나누기 1.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땡땡 투땡으로 나가면 뒤에 게 부가세야. 뒤에 게 부가세. 그러면 요게 1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요게 지금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을 물어봤지, 과세표준을 물어봤지,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럼 1000만원에다가 요 100만원 더한 1100이 금액입니다. 1000만원에다가 100만원 더한 거, 그 영세율도 다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리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 과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얼마인가. 전자세금에서 교부해온 제품 매출의 공급대가. 여러분들 여기 공급대가는 아까 부가세 포함이죠? 여기다 쓰세요. 나누기 1.1 여기 있네. 나누기 1.1하니까 2550만원 여기다 쓰세요. 요게 매출액, 요게 매출액이고 그 차액이 부가세예요. 그럼 요 옆에다 쓰세요. 255만원.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부가세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매출세액이 255만원이야. 여기다 쓰세요. 매출세액 255만원 쓰세요. 255만원 쓰시고, 그 다음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300만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300에 10%니까 30이죠. 그러면 빼기 30만원. 보세요. 255만원에서 30만원을 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 구입. 화물차는 공제된다 그랬죠? 그 1500만원의 10%인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는 공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빼면 안 돼. 여기 10% 5만원 빼면 안 돼. 그러니까 255만원에서 요거 300만원의 10%인 30만원 빼고 1500만원의 10%인 150만원 빼니까 75만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천천히 문제 풀어봅시다. 이 부가가치세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지금 여기 이론을 푸는 건 여러분 상식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는, 자,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거 사업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공제가 돼요.
그런데 농산물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 안 돼요.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 이 사람은, 이 트럭은 과세사업자면 공제가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아예 면세이기 때문에 이건 공제가 안 돼요. 매출할 때는 부가세 못 받지만 매입할 때 냈던 세금도 공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접대비 공제 못 받죠? 선물 제공한 거 공제 못 받아요. 수취하지 않았어, 세금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요, 회사 근무하게 되면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거래처한테 받아야 돼요. 못 받잖아요? 그럼 공제 못 받습니다. 공제 못 받아요. 그거 꼭 명심하세요. 백규리 씨가 그냥 바쁘셨네. 그냥 늦게라도 그냥 수업 들어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백규리 씨 잘하셨어요. 회사에 근무하면 조금 일찍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른 날 좀 더 해주더라도 빠지지 마세요. 이 부가가치세는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업무할 때 하여튼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꼭 세금연서나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꼭 시험에 나와요. 면세. 자,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내버스 여객 운송. 시내버스는 면세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부가세 내라 그래봐요. 그 다음에 교육영역 배우는데 부가세 내라 그래봐. 그 다음 미가공 식료품 이런 거 가공되지 않은 거, 이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기초생활 이런 거는 면세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이건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용 우편은 이거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맞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은 필요 없어요. 이거 등록번호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칼라로 다 써놨어요. 여기에 설명 다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와, 아까 자계사폐 배웠죠? 폐업 시 잔존재와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담보고, 이건 세금 내는 거고, 창고 이건 보관하는 거고, 이거는 부가세 대상이 안 돼요. 2번만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음식업체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 매입세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음식업자는요, 개인 음식업자는 8%까지 공제해줘요. 우리가 보통 10%잖아요. 부가세 10%, 매입세액이 10%인데 거의 8%까지 공제해줍니다. 제가 우리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세상에 사장님이 의제 매입세액을 알더라고. 저 식당 사장이 무슨 세법을 알겠어. 근데 자기네들 생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기들 여러분들 식당에서 음식 팔고서 음식값에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먹으면 9,100원은 음식값, 900 몇십 원은 이거는 부가세예요. 그건 세무서에 내야 돼. 그러니까 세무서에 내기만 하고 자기는 공제받는 거 하나도 없으면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자 이겁니다. 공제 안 해주면 음식값을 더 비싸게 받을 거 아니야. 요새
세상에 우리 동네 그 음식이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 몇 년 전에는 6,000원이었다.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한 7,000원인가 8,000원 했다가 지금은 10,000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것도.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되고 영수증에 의한 거 이 간이 영수증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00cc 공제 안 돼요. 토지도 토지 매입세도 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거는요, 기초생활 필수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 처방받아 갖고 하는 건 이건 면세입니다. 수돗물 면세. 수돗물에 부가세 물려봐. 사람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연탄과 무연탄, 아니 세상에 연탄 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여객 용역, 이것은 이거는 그 비행기는 이거 부가세 냅니다. 그러나 영세예요. 영세요. 외국에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영세율로 또 못 받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돌려받기도 하고, 부가세법상 세금에서 발급 후의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 이거는 영세율 승인에서 발급해요. 이건 여기다 써놓으세요. 간접 수출. 우리 개인 조그만 회사가 외국에 수출하려면 그 외국에 그 수출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 수출 전문업자한테 위탁을 해요. 그래서 수출할 때 이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이런 증빙에 의해서 간접 수출할 때는 국내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라 세금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나 직수출은 발급 못해요. 공급받는 자가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소매업, 이거 영수증 발급업자죠. 폐업 시 잔존재화, 이것도 세금에서 발급 안 하는 거죠. 아까 자계사폐, 간주공급은 세금에서 발급 안 합니다. 택시 운전사, 노점상, 이거는 발급을 할 수가 없죠. 여기 2, 3, 4는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발급을 요구할 때는 소매업은 해줘야 돼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대비와 이에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죠. 접대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제대가고 0이나 10% 세율. 그 다음에 면세는 공제가 불가능하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사업용 자산을 국세를 물납하는 거. 세금을 자산을 갖다가 세금으로 물납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국가한테 세금 내면서 세무서한테 부가세 10% 내놔요. 그럼 세무서가 째려볼 거란 말이야. 절대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현물 출자료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 뭐 매매계약, 장기합병, 이건 다 부가세 받아야 돼요.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이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자한테 발급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값 주는 사람한테 발급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발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재화용역 공급받는 데로부터 징수해야 돼. 재화용역을 여러분들 공급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 그 공급받는 사람한테 부가세 10% 징수해야 되고, 재화용역이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고요. 재화의 공급 시기가 도래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 이거 매출액을 구하면 돼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매출액이 100만원이야. 이자 포함된 100만원. 그러면 여기서 매출 할인 빼야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는 안 빼. 이거 연체이자는 이렇게 X 치세요. 대손금도 X.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이거 X. 매출액을 빼야 되겠죠? 판매장려금도 X. 돈으로 지급했으니까 X. 그럼 뺄게. 요 100만원에서 요 3만원과 16,000원 빼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100만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95만 4천원.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잘 안 하게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중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제와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이건 세금에서 발급해야 됩니다. 직수출 발급 못해요. 국외에서 뭐 건설해주고 발급 못해요. 항공기 외국 항행용 세금에서 발급 못합니다. 하면 영수증만 발급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요, 영리든 비영리든 다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시청이나 군청에서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팔아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부가세 10%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만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세금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사 발급한다? 아니에요.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받은 사람이 물건을 팔잖아. 그러면 위탁한 사람 명의로 발급해야 돼요. 수탁자 명의가 아니라 위탁자 명의로. 그러니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사 발급해야 되는 게 4번이 틀렸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고 요 임대보증금 일거는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거예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거, 현금을 인치할 때, 돈을 꺼낼 때,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 시는 반출하는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맞는 것은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 확정신고 시에만 본래 공제가 돼요. 이게 지금 그 대손세 공제는요, 대손세 공제 신고, 외상값을 띠껴서 거기 부가세까지 같이 있는데 띠꼈는데, 그 외상값 띠꼈는데 부가세 내라 그러면 억울하니까 거기 외상값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확정신고 시까지 니네 돈 열심히 받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 공제해줄게 그런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은 매입세가 공제가 안 되지만 여기야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사업의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 비용은 모두 불공제예요. 이게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거는 1000cc 이상, 1000cc 초과되는 거, 1000cc 초과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제가 안 됩니다. 1000cc 미만, 여러분들 경차 있죠? 요새 경차 중에 뜨는 게 뭐죠? 기아의 레이하고 또 뭐죠? 모닝, 그 다음에 스파크, 대우자동차, 그것만 공제가 되고요. 뭐 아반떼, 뭐 그 다음에 K3, K5 다 공제 안 돼요. SUV 차도 공제 안 되고. 근데 1000cc 미만하고 화물차하고 9인승 이상 승합차, 이건 직원 그 출퇴근용으로 쓰니까 배달용 오토바이는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도 공제 안 되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질도 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맞는 거예요. 공제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금전위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용역, 공급받은이 아니라 공급한 거,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마트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사는 사람이 나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 줄게요. 그러면 마트에서 물건값으로 이렇게 물건값에다가 바코드 찍어서 매출액으로 하지, 시계 이거 100만원짜리다 그러고 100만원어치 팔았다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는 소리야. 라면을 샀는데
라면의 시가 그거로 매출을 잡아야죠. 거기에 10% 부가세 받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거. 이거 참 면세 많이 나와요. 은행법에 의한 금융 노동력 자본력은 면세죠. 그러니까 교육 용역도 면세, 주택 임대 용역도 면세. 여기 고속철도 KTX는 이거는 과세입니다. 강원도 가려면 KTX 타고 가면 부가세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업시 잔존 재화는 재화가 실제 사용하거나 판매되는 때가 아니라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폐업 나오면 무조건 폐업하는 때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납세지에 대한 설명. 무인 판매기를 통하여 이거는 설치 자판기를 만약에 저기 버스터미널에 설치했다. 거기가 사업장이 아니야. 거기가 납세지가 아니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그 자판기를 갖다 강릉 버스터미널에 설치했는데 이 총괄 장소는 태백시야. 그러면 태백시 관할 세무서에다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영세율 적용이 되고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 이중과세 방지고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면세는 외워야 돼요. 도서 대여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관광버스 요새 한 100만원 이상 준다 그러더라고. 관광버스를 그렇게 빌리면 부가세까지 내야 돼요. 골동품 이것도 부가세 내야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동차 운전학원 여러분들 가서 내면 그 부가세까지 냅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로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이거는요, 자기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물건을 만들면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이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 그러나 건설업에서 자재를 일부 자기가 부담해도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여기 건설업은 다 용역이지만 요 자재를 부담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 가공하는 거는 이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세금계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서를 발급해야 된다. 수입세금계산서는요, 세관장이 발행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물건을 갖다가 뭐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부가세 내라 그러고 그 인천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여러분 회사한테 딱 발급해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가세 세관에다 내야 돼.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가세자는 세금에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간이가세자도 세금에서 관련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뭐 일반이든 간이든 다 내야 돼요.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연서 및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 거. 다른 사업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면제가 아닌 거. 이거는 세금연서를 발행합니다. 원가로 발급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세금연서 발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색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기일이 5년이 지난 이게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돼요. 우리나라 저 민법에 10년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대손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확정이 돼야 공제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부가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뭘까? 소비지급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부가세 내질 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영세율 적용을 해서 그냥 수출합니다. 전 부가가치세 보면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 역진성 완화입니다. 하여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여기 있죠? 면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급과세 원칙, 영예세율이고, 이거는 공제, 매입세액을 다시 환급받아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건 불공제예요. 이거는 그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면세는 부분 면세입니다. 이건 수출하는 제하고 생활 필수품이고,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만 이거는 매입차별 세금에서 제출 의무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누구한테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탈세할까봐 누구한테 샀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기에 지금 여기 그 여러분 책에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72쪽 172쪽 피세요. 172쪽 피세요. 172쪽에 있는 건 무조건 암기. 172쪽에 있는 거 무조건 암기예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172쪽에 요거는 암기해 줘야 돼요. 요 지금 여기 문제 풀면서 몇 문제 나왔었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만 보면 돼요. 읽어만 보고, 여기 객관식 문제가 뒤에 있거든요. 저기 여러분 책에 192쪽 봐요. 36번. 36번. 36번에는 그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 신용카드를 발행하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해 주잖아요. 그러면 니네 참 잘했어. 탈세 안 하려고 신용카드 발행해 있구만. 그러고서 니네 세금 1.3% 공제해 줄게. 그 100만 원이면 13,000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좀 한시적이야. 자,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도 있고 설명도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세 문제 나오는데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이거 풀어드릴 거니까 여기 지금 프린트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